괜찮아. 때문에? 괜찮아. 뭐가? 내일은 잘하면 되지. 뭐가? 아빠 뭐가? 자자 그러면. 얘들아, 응? 잘 자고 좋은 꿈 꾸거라. 피너츠 라이츠 비치. 타요 타요 비행기. 우르릉 타타타 날쌘돌이 전투기와 폭격기. 제1차, 2차 세계대전에서 쌕쌕 날아다니며 두두두두 기관총을 쏘아 적기를 떨어뜨린 유명한 날쌘돌이 전투기들. 적지를 날며 텅텅 폭탄을 떨어뜨린 크고 묵직한 폭격기들. 거대한 프로펠러를 돌리며 병사들과 무기를 다루는 헬기들. 나라를 지키는 군용 비행기들이 윙 타타타타. 쌕쌕 날아다니며 두두두두 기관총을 쏘아대는 전투기. 텅텅 폭탄을 떨어뜨리는 폭격기. 타타타타 거대한 프로펠러를 돌리며 병사들과 무기를 다루는 수송헬기. 위험을 무릅쓰고 나라를 지키는 군용 비행기들을 알아볼까? 더운냐? 더운냐? 좋아요. 제1차 세계대전의 복엽 전투기 알바트로스 D와 파만 실험기. 높은 하늘에 독일의 전투기 알바트로스 D가 나타났어. 영국의 파만 실험기가 바로 붕 날아올라 타타타타 기관총을 쏘아댔지. 알바트로스 D도 맞서서 타타타타. 총에 맞은 비행기는 땅으로 곤두박질 쳤어. 알바트로스 D는 제1차 세계대전 때 활약한 독일 전투기야. 적군을 정찰하거나 사진 찍는 게 고작이었던 당시에 오로지 전투를 위해 만들어진 최초의 전투기였지. 파만 실험기는 영국의 주력 전투기였지만 알바트로스 D에는 꼼짝 못했어. 날개가 두 겹인 복엽기. 처음 비행기가 만들어졌을 때는 기술이 발달하지 못해 높이 날아오르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떠오르는 힘을 더 높이기 위해 날개를 두 겹으로 만들었어요. 그것이 복엽기예요. 나중에는 날개가 세 겹인 삼엽기도 만들어졌어요. 알바트로스 D. 독일에서 만든 전투 정찰기예요. 두 대의 기관총이 설치되어 있어요. 파만 실험기. 영국에서 개발한 전투기예요. 제2차 세계대전의 전투기들. BF-109와 허리케인. BF-109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이름을 떨친 독일 공군의 전투기야. 금속으로 만들었는데도 가볍고 아주 날쌔서 빠르게 날아다니며 두두두 공격하고 쏙 빠져 달아나면 연합군이 꼼짝없이 당하곤 했지. 하지만 허리케인도 만만히 당하진 않았어. 나무 몸체에 천을 씌워 만든 전투기였지만 조종하기도 쉽고 빠르게 날아오를 수 있었어. BF-109보다는 약했지만 독일 전투기들을 수없이 쏘아 떨어뜨렸지. 전쟁이 발전시킨 비행기.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비행기는 그리 발달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전쟁에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여러 나라에서 다투어 전투기를 개발했어요. 그러면서 엄청난 발전이 이루어졌지요. 제2차 세계대전 때는 과거에 나무와 천으로 만들었던 비행기 몸체를 금속으로 만들게 되었고, 복엽기에서 날개가 한 겹인 단엽기로 바뀌었고, 속도 또한 빨라졌어요. BF-109.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전투기로 나치가 패망한 뒤 독일에선 사라졌지만 다른 나라에서 계속 만들어져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졌어요. 허리케인. 제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전투기로 한 사람이 타고 싸우는 프로펠러기예요. 좀 더 강력해진 전투기. 스피트파이어와 포케불프 190. 스피트파이어가 두두두두 날개에 달린 기관총에서 불을 뿜어. 스피트파이어는 제2차 세계대전 때 활약한 영국의 전투기야. 전쟁에서 영국을 승리로 이끄는데 큰 몫을 했지.
스피트파이어의 위력에 당하기만 했던 나치 독일은 더 강하고 빠르고 조종하기 쉬운 전투기를 만들어냈어. 바로 포케불프 190이야. 스피트파이어를 따돌리고 쌩 날아갔다가 휙 돌아와 공격을 하곤 했지. 프로펠러기 스피트파이어와 포케불프 190은 프로펠러기예요. 프로펠러를 빙글빙글 돌려 그 힘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비행기를 말해요. 줄여서 프로끼라고도 불러요. 스피트파이어 제2차 세계대전 때의 영국 전투기예요. 한 명이 타며 기관총 4대, 기관포 2대가 설치돼 있어요. 포케불프 190 제2차 세계대전 때의 독일 전투기예요. 한 명이 타며 기관총 4대에 기관포 2대가 설치돼 있어요. 아브로 엔슨 제2차 세계대전 때의 영국 폭격기예요. 폭탄 떨어뜨리는 폭격기 랭커스터와 하인켄 177 웅 랭커스터 폭격기의 괴물 같은 소리가 들리면 적들은 허둥지둥 땅속으로 숨거나 사방으로 도망쳤어. 곧이어 커다란 폭탄이 슝슝 떨어져 내리면 쾅쾅 펑펑 적의 대포나 무기 창고가 산산조각 나 흩어졌지. 하인켄 177은 프로펠러가 2개인 쌍발 폭격기였어. 하지만 프로펠러 하나에 2배 강한 엔진을 달아 4발 폭격기와 같은 힘을 낼 수 있었어. 게다가 높은 곳에서 빠르게 내려와 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었지. 전투기와 폭격기는 주로 폭탄을 싣고가 떨어뜨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덩치가 크고 힘이 좋아요. 반면 전투기는 폭격기를 호위하거나 적기와 전투를 해야 하므로 가볍고 날쌔요. 랭커스터 제2차 세계대전에서 크게 활약한 영국의 중폭격기예요. 프로펠러가 4개여서 힘이 좋아 많은 폭탄을 나를 수 있었어요. 하인켄 177 나치 독일의 폭격기예요. 랭커스터와 같은 크기의 프로펠러는 2개지만 강한 엔진을 가졌어요. 하지만 엔진에 의한 화재로 비행기에 자주 불이 붙어서 위험이 컸다고 해요. 제2차 세계대전의 전설들 머스탱, 제로센, 라이트닝, B-29 붕 P-51 머스탱이 프로펠러를 돌리며 푸른 하늘을 날아 적기가 나타나면 기관총으로 두두두두 정확하게 쏘아 떨어뜨리지. 다른 전투기들이 오래 날지 못하고 돌아가야 하는데 비해 머스탱은 오래 버티며 비행할 수 있었어.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 전투기를 가장 많이 떨어뜨렸지. 제2차 세계대전 때 악명을 떨쳤던 일본 전투기 제로센. 항공모함을 타고 바다를 건너가 갑판 위에서 붕 날아오를 수 있는 함상 전투기였어. 일본이 전투에 질 즈음엔 가미카제 특공대의 전투기로 쓰였어. 가미카제 특공대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패배를 거듭하자 폭탄을 실은 전투기를 몰고 가 연합군의 함대에 자살 공격을 했던 일본군 특공대예요. 가미카제는 일본을 돕는다는 신의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P-51 머스탱 제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주문으로 미국에서 만든 전투기예요. 우리나라 공군이 최초로 도입한 전투기이기도 해요. 제로센 제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함상 전투기예요. 항공모함에서 뜨고 내릴 수 있지요. 정식 이름은 영식 함상 전투기로 제로기라고도 해요. 두 대가 연결된 듯한 특이한 모양의 쌍발 전투기는 쌍꼬리 악마라는 별명의 P-38 라이트닝이야.
쌍발 전투기인 만큼 엔진의 힘이 강해 오래 날고 폭탄도 많이 실을 수 있어 적에겐 두려운 전투기였어. 프로펠러 4개를 돌리며 나는 건 폭격기 B-29야. 제2차 세계대전 때 가장 큰 군용기였어. 세계 최초로 일본의 핵폭탄을 떨어뜨려 유명해진 바로 그 폭격기야. P-38 라이트닝. 미국의 대형 쌍발 전투기예요. 태평양 전쟁에서 큰 활약을 벌였어요. B-29. 미국에서 만든 4발 전략 폭격기예요. 길이 30m가 넘고 9톤이 넘는 폭탄을 실을 수 있어요. 거대한 요새라는 뜻의 슈퍼 포트리스라고도 불렸어요. 세계대전 이후의 군용 수송기 일류신 76과 허큘리스. 색 커다란 수송기가 하늘을 가르며 날아올라. 러시아의 일류신 76과 미국이 개발한 허큘리스야. 일류신 76은 제트 엔진을 달아 속도가 매우 빠르고 군용 트럭과 대포 따위를 60톤까지 실을 수 있어. 활주로가 짧은 곳에서도 잘 날아오를 수 있지. 허큘리스는 제트 엔진에 프로펠러를 단 터보 프롭 수송기야. 앞날개에 달린 프로펠러가 힘차게 돌아가며 날아오르지. 포장이 안 된 거친 활주로에서도 날아오르고 내릴 수 있어. 일류신 76의 창. 일류신 76은 앞머리 아래쪽에 창문이 있어요. 제2차 세계대전 때의 폭격기들이 이렇게 창을 달아 아래를 볼 수 있게 했지요. 일류신 76은 전쟁이 날 때를 대비해 임시 비행장에 착륙할 때 도움이 되도록 이런 창을 만든 것이라고 해요. 일류신 76. 러시아가 개발한 다목적 군용 수송기예요. 허큘리스. 미국에서 개발한 군용 수송기예요. 정식 이름은 C-130이지요. 20톤이 넘는 화물을 실을 수 있어요. 하늘의 주유소 공중급유기 익스텐더와 스트레토 탱커. 잘 날아가던 비행기가 갑자기 덜덜덜 연료가 떨어지려 해. 이럴 땐 어쩌지? 걱정 마. 공중급유기가 있으니까. 연락만 하면 연료를 가득 싣고 날아와 파이프나 호스로 연료를 쭉쭉 넣어주거든. 이때 두 비행기는 속도를 잘 맞추어야 해. 익스텐더와 스트레토 탱커는 미국의 공중급유기야. 연료가 부족한 비행기에 다가가 연료를 넣어주지. 비행기 뒤쪽에 유리창이 있어서 담당자가 그 앞에 앉아 비행기를 보면서 연료 넣는 걸 조종해. 붐이라는 공중급유 파이프를 비행기에 연결하려는 모습이에요. 끝에 조그만 우산처럼 생긴 연료 투입구가 있는 호스를 비행기에 연결하려는 모습이에요. 익스텐더. 미국 공군의 공중급유기예요. 정식 이름은 KC-10이지요. 먼 거리까지 날아가 연료를 넣어주어요. 스트레토 탱커. 미국 공군의 공중급유기예요. 정식 이름은 KC-135이지요. 전쟁터 가까이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날아가 연료를 넣어주어요. 힘센 수송헬기 슈퍼 스텔리온과 치누크. 타타타타. 프로펠러 돌아가는 엄청난 소리와 함께 수송헬기 슈퍼 스텔리온과 치누크가 내려앉고 있어. 슈퍼 스텔리온은 엔진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세서 군용 트럭과 대포는 물론 전투기도 매달아 옮길 수 있어. 프로펠러가 일으키는 바람은 마치 태풍이 부는 것 같지. 치누크는 앞뒤에 커다란 프로펠러 2개를 달아 다른 헬기에 비해 힘이 아주 세. 큰 상자 모양의 몸체엔 병사들을 33명이나 태울 수 있고 커다란 무기도 고리에 매달아 옮길 수 있어.
지누크의 댄덤 로터. 로터는 프로펠러의 다른 말이에요. 로터가 돌아가면 헬리콥터 몸체가 자꾸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보통 꼬리에 프로펠러를 달아서 몸체가 돌아가는 것을 막아요. 그런데 지누크는 커다란 로터를 앞뒤에 달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몸체가 돌아가는 것을 막아요. 이런 방식의 프로펠러를 탠덤 로터라고 해요. 슈퍼스텔레온. 미국의 수송 헬기로 병사와 무기, 필요한 물건들을 옮겨요. 정식 이름은 CH-532이지요. 슈퍼스텔리온은 튼튼한 말이라는 뜻의 별명이에요. 치누크, 미국의 수송 헬기예요. 병사들, 무기, 필요한 물건들을 옮겨요. 정식 이름은 CH-47이죠. 치누크는 인디언 부족 이름을 딴 별명이에요. 몰래 적을 살피는 정찰기, 블랙버드와 글로벌 호크. 까마득히 높아서 잘 보이지도 않는 하늘 위를 전략 정찰기 블랙버드가 총알처럼 날아가며 사진을 찍어 적의 부대와 함대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고스란히 찍어서 바로 인공위성을 통해 지휘본부로 보내지. 블랙버드는 레이더에도 잘 안 잡히고 미사일보다도 빨라서 적이 알아차리고 공격을 할 때면 이미 사라지고 없어. 글로벌 호크는 사람이 타지 않은 채 스스로 날며 적지를 정찰해 사진을 찍어 보내는 무인 정찰기야. 소리보다 빠르게 나는 블랙버드. 블랙버드는 공기가 거의 없을 정도로 높은 곳인 하늘 위 24,000m 되는 곳을 소리의 속도보다 3배 이상 빠른 속도로 날아요. 너무 빨라서 비행기와 공기가 부딪혀 300도가 넘는 열이 나기 때문에 비행기가 녹지 않게 타이타늄 합금이라는 특수한 금속으로 만들어요. 블랙버드, 미국의 전략 정찰기예요. 정식 이름은 SR-71이지요. 블랙버드는 검은색의 겉모습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에요. 사람이 타는 비행기 중 가장 빠르고 높이 나는 비행기예요. 글로벌 호크, 미국의 무인 정찰기예요. 호크는 매라는 뜻이에요. 눈치 빠른 조기 경보기, 센트리와 메인스테이. 등 위에 접시처럼 둥그런 것이 매달려 있는 조기 경보기가 쌩. 접시처럼 생긴 것은 레이돔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레이더가 들어서 빙글빙글 돌아가며 하늘과 땅, 물에서 적이 다가오는지 알아내. 조기 경보기 센트리는 한 번에 8시간 동안 날면서 지름 800km 안에 있는 것들을 알아낼 수 있어. 메인스테이는 러시아에서 만든 조기 경보기야. 지름 800km 안의 목표물을 알아낼 수 있지만 센트리에 비해서는 레이더의 기능이 떨어진다고 해. 정찰기와 조기 경보기. 정찰기가 적지로 날아가 낱낱이 사진을 찍어 옴으로써 적의 사정을 알아오는 비행기라면 조기 경보기는 자기 나라의 하늘을 날며 적이 공격해 오는지를 미리 알아내어 방어하거나 공격할 수 있게 알려주는 비행기예요. 센트리, 미국에서 만든 조기 경보기예요. 보잉 707 여객기에 레이돔을 단 형태로 만들어졌어요. 유럽연합인 나토에서도 테러를 막기 위해 구입해 쓰고 있어요. 메인스테이, 러시아의 조기 경보기예요. 수송기 일류신 76에 레이돔을 단 형태예요. 자신만만 꼬마 비행기, 나라마다 다른 비행기 국적마크. 하늘에서 전투기가 날아다니며 싸울 때 어느 것이 우리 편인지 알 수 없다면 어떨까요? 같은 편끼리 공격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어느 비행기인지 알 수 있게 표시를 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국적 마크라고 해요.
어떻게 생겼는지 살펴볼까요? 영국, 맨 왼쪽이 영국의 국적마크, 오른쪽 두 개는 과거의 국적마크예요. 독일, 맨 왼쪽이 영국의 현재 국적마크, 가운데는 나치 독일, 오른쪽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독일 제국 때의 국적마크예요. 미국, 왼쪽 세 개가 오늘날 쓰는 국적마크예요. 쓰임새에 따라 골라 쓰지요. 맨 오른쪽은 과거의 국적마크예요. 러시아, 왼쪽이 현재, 오른쪽은 과거의 국적마크예요. 일본, 과거와 현재 모두 같은 국적마크를 써요. 프랑스, 이탈리아, 나토, 네덜란드, 캐나다, 북한, 대한민국. 이제부턴 비행기에 어떤 국적마크가 있는지 자세히 봐야겠는걸? 생각 통통. 비행기가 무서워하는 것은 새? 비행기가 낮은 곳을 날다 보면 새와 부딪힐 수 있어요. 새들이 빠르게 나는 비행기를 피하지 못해 생기는 일이지요. 그런데 매우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것끼리 부딪히면 아주 큰 충격을 받게 돼요. 새가 다치는 것뿐 아니라 비행기의 유리창이 깨지거나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새가 비행기 엔진에 빨려 들어가면 부품이 망가져 사고가 나기도 하지요. 이런 사고를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하는데 공항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써요. 꽹과리나 호루라기 같은 것으로 시끄러운 소리를 내 새떼를 쫓기도 하고 반사 색종이나 바람개비, 그물 따위를 이용해 새들을 막기도 해요. 퀴즈. 어느 군용 비행기일까? 제2차 세계대전 때의 군용 비행기 중에서 가장 큰 비행기야. 프로펠러 4개를 돌리며 나는 거대한 폭격기이지. 세계 최초로 일본에 핵폭탄을 떨어뜨린 것으로 유명해. 이 비행기의 이름은 뭘까? 이름을 말하고 어느 것인지 손가락으로 짚어봐.